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졌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데이터를 잘 가져왔고요. 자,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우리 목적에 맞는 형태로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포메이션을 좀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US 세일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은 요 CSV 파일에서 가져왔고요. 이 파일에서의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부분이냐면 별 문제는 없는데 잘 보시면은 집 코드에 대한 부분이에요. 집 코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의 파일에 대한 속성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로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앞에 보시면 원장에 보시면 08527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이 돼야 되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숫자로 변형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재료가 의미 없는 숫자로 인식이 돼서 이 부분이 날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녀석에 대한 속성을 다시 원래 속성이, 그래서 승격된 헤더 앞 단계를 가보시면은 집 코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0707649 이런 식으로 다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변경된 유형으로 자동으로 얘가 이제 바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단계는 저희가 원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전체 단계를 지우시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들 또 다른 열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또 그 부분을 또 재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녀석만 다시 텍스트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단계를 삭제하실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이 단계를 삭제하고 여러분들이 컨트롤 Z를 눌러서 삭제했던 부분은 내가 단계를 취소하겠다라고 해도 한번 삭제한 단계는 컨트롤 Z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의도하지 않는 형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녀석을 다시 텍스트로 원복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전환해서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단계를 만들 건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굳이 새로운 단계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데이터의 양이 적고 속도에 별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새 단계를 만드는 것도 별로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쓸데없는 단계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자, 데이터 전환, 현재 전환해서 바로 바꾸기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자료가 다시 되살아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세일즈에 대한 부분은 일단 끝났고요. 자, 프로덕트 테이블에 가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은 프로덕트에 보시면 프로덕트의 내용을 보시면요.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냐면 이 구분자가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이프 기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키보드 상에서 보시면 원표시 있잖아요. 원표시. 원표시에 나와 있는 부분. 그래서 제 키보드 상으로 보시면 어떤 식으로 키보드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노트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역슬래시가 되어 있는 키보드가 있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시고 원 표시에 해당되는 키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상에 표시될 때는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호를 통상적으로 저희는 파이프 기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가운데 있는 ABBAS MA-01 그 다음에 파이프 그 다음에 올 시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속성을 찢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 관련된 부분에서 믹스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로 채우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아마 파워쿼리 강좌를 저의 강좌를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이 정도는 뭐 껌으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라이스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USD와 그 다음에 통화 단위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찢어내는 해당되는 내용인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되겠지만 요 예제에서는 제가 그 전에 또 다른 부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예제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뽑아내는지에 대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하나씩 해보시죠. 엑셀에서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리해 내우시려고 하시면 뭐 구분교 또는 뭐 텍스트 나누기로 하셔야 되는데 그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덮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로 하셔야 되죠. 하지만 파워쿼리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엑셀에서 하는 작업들이 훨씬 더 까탈스럽고 저희를 좀 힘들게 하죠.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텍스트 나누기 열 분할을 하시면 됩니다. 열 분할하시는데 구분기호로 기준을 분할하게 되면 얘는 당연히 첫 번째 나오는 다시를 먼저 찾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시가 아닌 이 파이프 기호를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지정에서 다시를 지우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키보드 상에 있는 파이프 표시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요거 대문자 L, 영문자 L이나 한글의 E가 아닙니다. 그래서 파이프 라인 표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덕트에 대한 부분, 첫 번째 프로덕트 이름에 대한 부분은 중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더블 클릭하셔서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점 이름 프로덕트로 이름을 바꾸고요. 프로덕트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는 세그먼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얘를 바꾸겠습니다. 세그먼트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 관련된 부분, 이 녀석은 채우기를 하시면 되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채우기 아랫방향으로 채워야 되겠죠. 이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아랫방향으로 채워주시고 그러면 정확히 데이터를 다 채워줬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나누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자, 이 녀석 나누는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왼쪽에서 몇 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을 일단 추가해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열 추가를 가셔서 as 열, 즉 이 as 열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 테니 네가 알아서 한번 추측해봐.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s 열을 선택하시고요. 모든 열을 선택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선택 항목에서 여러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이 기능은 MS에서 자랑한 AI 기능이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패턴, 사용자의 어떤 패턴, 결과 패턴을 얘가 읽고 그 수식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 점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용자들한테 상당히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일단 먼저 프라이스 요거 하나만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 항목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 항목에서, 즉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선택 항목에서 제가 할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새롭게 하나 열을 추가해서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원하는 이 첫 번째 열에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여러분이 찍어주시면 돼요. 대소문자 구분하시니까 USD라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결과는 이거야 라고 엔터를 쳐주시면 얘가 알아서 아, 여기에서 USD만 가져오는 거군요 라고 얘가 판단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확인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구분기호 앞 텍스트, 그래서 이렇게 얘가 수식을 만들어준 겁니다. 신박하죠? 기특하죠? 더블 클릭하셔서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은 커런시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엔터를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 열이 새롭게 추가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류사항 없는 걸로 파란색으로 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잘 가져와 있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또 그러면 전체 열을 선택해서 한번 얘가 가져와도 이걸 잘 가져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as 열 선택하시고요. 자, 이전에는 선택 항목에서 했지만 이제 모든 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열을 선택하시고요. 모든 열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한번 가져와 볼래?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라인에 412.13이죠. 412.13을 한번 가져와 봐. 어떻게 가져가는지 한번 보자. 엔터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이거를 인식하고 뒤에 있는 데이터만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에 대한 프라이스는 기본적으로 MSRP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깔끔하게 아주 저희가 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지 않아도 예제열에서 그냥 한두 개만 결과값만 넣게 되면 알아서 얘가 인텔리전트하게 해당되는 부분을 끄집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스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는 뭐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테이블 깔끔하게 잘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지오그래픽 데이터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두 개의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해당되는 라인에서 홈 메뉴에 가셔서 행 제거에 가셔서 상위행을 제거해 주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두 개는 필요 없는 라인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머리를 올리시게 되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원래 원본에서 이미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자동으로 얘가 글머리를 올렸어요. 한 번 더 올렸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두 개를 지웠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요걸 다시 글머리를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홈 메뉴의 첫 행을 글머리로 사용을 눌러주시면 기존에 들어가 있던 글머리는 무시되고 다시 이게 글머리로 올라가겠죠. 글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뭐 패키지처럼 따라오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글머리가 올라갔으니까 해당되는 열의 각각에 대해서 이 녀석이 판단을 해서 어떤 데이터 유형인지를 기본적으로 얘가 판단하게 됩니다. 선택을 누르시면 자, 글머리 제대로 올라갔고요. 자동으로 알아서 변경된 유형, 이게 패키지, 거의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거 확인되셨죠?
자, 그래서 집코드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숫자로 되어 있죠. 집코드는 우리가 문자로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요. 선택하셔서 텍스트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전환해서 바꾸기로 하셔서 우편 번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제대로 잘 올라와져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니팩처에 가셔서요. 매니팩처에 보시면 이제 하단에 기본적으로 쓸데없는 라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라인에 대한 부분이 그냥 정해져서 한 번에 항상 모든 새로 고침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추가할 때 기본적으로 밑에 세 라인이 고정이라고 하면 밑에서 세 개를 지우면 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맨 밑에 라인을 뭐 중간에 빈 라인이 한 3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맨 마지막에 요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서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이행 제거해서 맨 아래탱을 제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행 제거해서 빈행을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어떤 때는 뭐 4개의 빈행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요. 그럴 경우를 대비하면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테이블이 눕혀져 있으니까요. 변환에 가셔서 행과 열 바꿈을 통해서 전체 테이블을 다시 원상을 복귀를 시켜주고 첫 번째 있는 라인이 글머리로 올라가야 되니까 첫 행을 글머리로 올려주시면 깔끔하게 매니팩처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테이블 형태로 잘 다듬어진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이 부분이 이제 인터내셔널 세일즈인데, 이 녀석은 인터내셔널 세일즈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져왔죠? 어떻게 가져왔냐면 기본적으로 AJSample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되는 폴더에 있는 CSV 파일을 다 하나로 합친 겁니다. 어떻게 합쳤냐면요, 이 샘플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맞춰졌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미 기존에 한번 돌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하신다고 하시면 승격된 헤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단계에서 어떤 단계가 이루어지냐면 변경된 유형으로 유형을 바꿀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의 아니게 첫 번째 파일의 집코드는 기본적으로 다 숫자로 돼 있어서 이 녀석을 아마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로 바꿨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인터넷 시리즈의 여러 업체들의 여러 국가에 관련된 해당되는 데이터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숫자 베이스가 아니라 영문 베이스로 집코드가 나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성되는 데이터 유형 변경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파일이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되게 중요합니다. 요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변경된 유형으로 집코드가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로 변경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단계를 삭제해 주시고 다시 알맞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인터내셔널 시리즈에 해당되는 내용들 제대로 다 올라와져 있는 걸 확인하실 텐데,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될 거는, 자, 샘플 파일을 가지고 만드는데 취합되는 부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경된 유형에,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 2, 3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코드 값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은 텍스트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두 군데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샘플 파일에서 이 녀석은 이 샘플 파일을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파일이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이 단계 때문에 이 샘플 파일을 따라하는 것 때문에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그 부분 숙지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이제 뭐냐면요. 이 세이지에 대한 부분을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얘는 우리가 기본 시나리오에서 미국 국가에서 속해 있는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쉽게 말씀, 우리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데이터고요. 이건 경쟁사의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세이지에 관련된 부분 하나로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스 네임에 대한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삭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스 네임에 대한 부분은 각각의 파일들의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진 파일인지에 대한 필드명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소스 네임을 통해서 이게 어디에서 온 파일인지를 우리가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제거를 하고요.
자, 그러면 프로덕트 아이디, 데이트, 집 코드, 유니트, 그 다음에 레비뉴, 그 다음에 컨트리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세일즈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은 자, 프로덕트 아이디, 데이트, 집 코드, 유니트, 레비뉴, 그 다음에 컨트리는 없죠. 이 컨트리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일단 하나 합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먼저 좀 합치고 그 다음에 이 컨트리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컨트리가 없고 이 녀석은 컨트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그냥 단순하게 합치기만 하면 이 녀석에는 컨트리가 널 값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은 세일즈에다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세일즈를 선택하시고 홈 메뉴에 가셔서 쿼리를 추가하시는데 새 쿼리를 추가할 필요가 없이 여기다가 바로 데이터를 엎어 넣을 거기 때문에 그냥 쿼리 추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추가할 테이블은 인터내셔널, 즉 인터넷 세일즈에 있는 CSV 파일을 하나로 합친 테이블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리에 대한 부분에 이 녀석은 값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부분 널 값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널 값에 대한 부분은 USA로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if 함수로 새로 열을 만들어 줄 건데 열 추가에 가보시면 조건열이라고 하는 if 함수를 만들어주는 루틴이 나와져 있죠. 조건열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if 함수 정도 쓰시는 분들은 이거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새로운 열을 만들 건데요. 새로운 열은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만들 겁니다. 자, 뭘 기준으로 만들 거냐면 저기 보시는 생성된 컨트리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만들 거예요. 자, 검색을 하겠죠. 비교를 하겠죠. 자, 같냐? 뭐가 같냐면 이게 널이면, 그죠? 우리 널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널 값이 나와져 있잖아요. 이게 널이면 널이면 뭘 써줘야 돼요? 저는 USA라고 하는 값을 찍어줘야 되죠. 자, 이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컨트리에 있는 값, 다른 나라의 국가에 있는 건 컨트리의 값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죠. 어떤 열이냐면 컨트리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정도는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컨트리라고 하는 열에서 같냐, 비교 연산자를 비교해서 이게 널 값이면 새로운 열을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찍어지는 거냐면 US라고 찍는 열을 하나 만들고 그 값이 아니면 원래 그 값이 들어가 있으면 그 값에 열에 있는 그 값을 그냥 집어넣어라.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열을 만드는데 그 새로운 열 이름은 사용자 지정이다. 그렇죠? 확인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널 값은 다 US에 들어간 거 확인하실 겁니다. 자, 컨트리는 이제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 소스를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녀석의 이름을 뭘로요? 컨트리로 COUNTRY로 만들어 주시고 이 녀석의 속성은 텍스트로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일즈, 그 다음에 프로덕트 테이블. 자, 요 이름 바꿔줄게요. 프로덕트 언더바 테이블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프로덕트니까요. 더블 클릭하셔서 이 녀석의 이름은 뒤에 테이블을 지우고 프로덕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오그라피의 의미인 지오, 그 다음에 매니팩처 제조사, 그 다음에 인터넷 세일즈는 이쪽에 합쳤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자, 지금 저희가 어디서 하고 있냐면 엑셀에 사고 있는 게 아니라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는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각각의 여러 소스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불러와서 저희는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시각화, 대시보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레포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디로 던져지는 거냐면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으로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서 보여줄 필요가 없죠. 쉽게 말씀드려서 엑셀로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로드를 사용하지 않겠다.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그래 놓고 다시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고서에서 새로 고침에 포함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 녀석은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으로 던져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인 데이터의 구조 4개의 데이터가 되겠죠. 세일즈, 프로덕트, 지오그래피, 그 다음에 매니팩처 이 4개의 완성된 테이블을 우리는 각각의 엑셀 파일 또는 CSV 파일 또는 폴더에서 집계해서 다 완성본으로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자, 끝났으니까 이제 홈 메뉴 가셔서 닫기 및 적용을 하시면 자, 이제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필드에 아무것도 없던 녀석들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워 쿼리에서 제가 정의했던 쿼리의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얘가 점검을 하고 적용을 하고 새로 고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데이터 모델을 로드한다는 얘기는 가지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어디로 가져옵니까?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으로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완성이 다 되면 지금 보셨던 세일즈라고 하는 프로덕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지오라고 하는 또 매니팩처라고 하는 각각의 필드들이
해당되는 이쪽에 다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데이터 양이 되게 많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이지의 용량만 해도 50메가 넘어가고 있죠. CSV 파일이요. 데이터 양이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고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남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파워 쿼리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체육적인 데이터는 이미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 이제 파워 피벗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해야 되죠.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결국 릴레이션을 맺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측정값, 내가 보고자 하는 인자, 매트릭스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끝나신 다음에는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각각의 개체를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시각화 개체들을 통해서 시각화를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파워 쿼리를 통해서 파워 쿼리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화에서 모델링이 필요하면 뭐 이 정도 아니면 언피벗 정도 또는 병합으로 해서 이 정도까지가 좀 많이 쓰여질 것 같고요. 그 이외에 파워 쿼리의 다른 여러 가지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엑셀단에서 우리가 자동화를 시키는 그런 형태로도 많이 이용이 될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파워 쿼리의 중요성, 또 파워 쿼리의 편리성은 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워 쿼리는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피벗 같은 경우는 데이터 릴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해보시냐에 따라 틀려지고요.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그런 상황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테이블이 지금 현재는 4개밖에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업무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의 분야가 어떤 분야에 따라서 가져가야 되는 테이블 또는 관계 릴레이션에 대한 부분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됐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GO, Manufacture, Product Sales라고 하는 이제 비로소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개체 대상들이 완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모델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은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가져와졌습니다. 자, 보시면 프로덕트 세일즈가 기반으로 해서 세일즈가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프로덕트과 매니팩처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오그래픽은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된 이유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자, 요 내용 여러분들 그대로 저장을 해 놓으시고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는 릴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측정값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부분, 간단한 측정값을 만들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저희는 전반적으로 어떤 시각화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 걸 전체 해당되는 부분을 좀 볼 거기 때문에 아주 뭐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좀 심도 있는 내용들은 따로 별도로 해당되는 부분의 과정에서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